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셨나요? 아, 이건 이렇구나 하고요. 오늘은요, 학교에선 잘 알려졌던 그 문법 규칙들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암기는 이제 그만. 진짜 이해를 통해서 영어의 원리를 한번 제대로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어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to입니다. 이 작고 간단해 보이는 단어에 과연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워밍업으로 간단한 문장 퍼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이 바로 to가 가진 첫 번째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빈칸에 어떤 말을 넣으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바로 위해입니다.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이 살을 빼기 위해라는 부분이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그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무슨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한번 탐정이 된 것처럼 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첫째, 살을 빼기 위해라는 말이 뭘 꾸며주죠?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는 행동, 바로 동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그럼 동사를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부사라고 하죠. 그럼 결론은 네, to lose weight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논리잖아요. 외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영어에서 to는 마치 동사 변환기 같은 거예요. 동사 앞에 to를 딱 붙이면 그 동사가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자, 미미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to가 미미의 행동, 즉 공부한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 꽤 간단했죠? 하지만 to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에 그 행동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야지 하고 결심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키가 커야지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 성장하다, 깨어나다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동사들을 무의지 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한국어랑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문장이에요. 직역하면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보기 위해 살았다. 과연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겉보기엔 문장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 보이죠? I studied to pass. She lived to see.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바로 live라는 동사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무의지 동사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to의 의미가 여기서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들을 봐야지 하고 의지를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아들을 보게 된 거죠. 이건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바로 이게 영어에 숨겨진 진짜 논리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to가 의지가 없는 동사, 즉 무의지 동사랑 만나면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들을 보는 게 삶의 목적이었다기보단 그녀가 살아낸 삶의 결과가 바로 아들을 본 것이었다 라는 거죠. 이 문장도 똑같아요. He grew up to become a great singer. 그가 가수가 되어야지 하고 일부러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하다 보니 그 결과로 훌륭한 가수가 된 겁니다. 이제 목적과 결과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t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마지막 퍼즐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영어로 물어볼 때 저 빈칸에 what이 들어가야 할까요? how가 들어가야 할까요?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요, 바로 이 두 단어의 근본적인 역할, 즉 품사에 있습니다. what은 그 자체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고요. 반면에 how는 행동을 꾸며주는 수식어인 부사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영어 문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든 명사는
문장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죠. 여기 있는 문장처럼 a car라는 명사가 아무 역할 없이 붕 떠 있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장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주어는 you, 동사는 think가 있네요. 그런데 가만, think, 생각하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목적어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 문장의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그럼 이제 답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what은 대명사, 즉 명사니까 텅 비어 있는 목적어 자리를 채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how는 그냥 수식어인 부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what이 유일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호가 풀렸습니다. 이건 그냥 외워서가 아니에요.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죠. 한국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how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비어있는 목적어라는 필수 부품을 채워주기 위해서 명사인 what을 쓰는 겁니다. 결국 영어 문법이라는 건요,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잘 짜인 논리 퍼즐 같은 거예요. 모든 규칙에는 왜라는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논리의 눈으로 문법을 다시 본다면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